대선 D-19 민심은 어디로? 민심 진단해보죠. 여러분께서는 거실에 앉아서 편안하게 시청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이제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여론조사 공표 기간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최신 여론조사 결과 못 보는데 그 전에 가장 많고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들 저희 돌직구쇼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대형 미디어월에 띄워봤습니다.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 35.2%, 그리고 윤석열 후보 39.2%, 심상정 3.7%, 안철수 8.1%의 지상파 3사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MBS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건 저희 대형 미디어월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가장 중요한 추세로 저희가 시원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하다. 함께 보시죠. 1월 넷째 주만 하더라도 이 MBS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34, 이재명 35로 거의 동수가 나왔습니다. 급기야 2월 둘째 주에는 진짜 동수가 나왔습니다. 35, 35. 그런데 그랬던 여론조사가 2월 셋째 주 윤석열 후보가 40%, 이재명 후보가 31%로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세와 결과치 앞서 봤던 지상파 3사 여론조사와는 사뭇 다른 결과인 겁니다. 이재명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MBS 여론조사 추세. 그러니까 저 MBS 네 개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죠. 저 조사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큰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지난주에가 바로 이제 35대 35, 그야말로 딱 동률을 이룬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조사가 중요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굉장히 예상 밖으로, 왜냐하면 MBS 조사가 사실 큰 폭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진행됐었는데 무려 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난 겁니다. 오차 범위 밖을 벗어나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 굉장히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이유는 응답률이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이유도 들긴 하던데,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슈가 있다 그러면 뭐 야권 단일화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권 단일화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야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어쨌든 한 후보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김혜경 씨 논란이 있고 뭐 무속 논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추세 자체가 양쪽 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모두 다 집결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고, 그러면서 앞서 보신 3사 여론조사에서처럼 오차 범위 내에 여론조사가 많았었는데 좀 이제 MBS 조사가 나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많이 이제 기대를 걸었던 조사에서 오차를 밖으로 이제 벗어나면서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다음 추세까지도 봐야겠죠. 이게 앞으로 이제 한 2주 정도에 더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 조사가 어떤 의미를 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MBS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거, 그리고 이 MBS에서 유독 동률의 숫자가 계속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은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갭,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동률이었던 두 분의 여론이 9%포인트 차이로 벌어진 윤석열 40, 이재명 31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 기자의 해석은 개인적 해석인데, 야권 단일화 이슈도 있었고 김혜경 씨 이슈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우상호 의원 등은 어떻게, 왜 이런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게 된 것으로 진단했는지에 대한 뉴스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MBS 여론조사 중에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텃밭은 어디다? 경기도다. 그리고 민주당의 강세를 보였던 지역은 서울, 경기도였습니다. 그 텃밭에서 여론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공개합니다. 자, 인천 경기 지역 대선 후보 지지도예요. 인천 경기 지역 1월 넷째 주 윤석열 후보가 33, 이재명 후보가 역시 텃밭답게 37. 물론 오차범위 내였지만 아까 동률이었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경기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2월 둘째 주에도 이재명 후보 36, 윤석열 후보 34. 그런데 인천 경기 지역 이재명 후보의 텃밭에서 오히려 전체 여론조사보다 전체 지역을 합추산한 것보다 경기도 텃밭에서 두 분의 여론조사 격차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12%포인트 차로 벌어진 겁니다. 윤석열 40, 이재명 28. 아까 전 지역에서는 40대 31이었잖아요. 텃밭, 경기, 인천에서 윤석열 40, 이재명 후보 28. 아마도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 꽤 충격적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서울과 비교했을 때도 이 인천 경기 지역의 여론 격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서울 지역입니다. MBS 서울 지역 여론 추사 한번 볼까요? 1월 넷째 주 30대 37, 그리고 2월 둘째 주 34대 31이었는데 서울에서 40대 29, 11%포인트. 물론 12%포인트 경기, 11%포인트 차 서울 비슷비슷하긴 합니다만 1%포인트가 경기가 서울보다 더 떨어졌다는 거. 자,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왔던 역대 대선에서 서울, 경기 지역 모두 여론의 갭이 여태까지의 추세와는 다르게 많이 벌어졌다라는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후보의 텃밭인 경기 지역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접전 동률이었는데 크게 벌어진 이유, 정영진 변호사님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올라간 거는 단일화 이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조금 특징적인 것이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뭐 9%에서 8%로. 하지만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34에서 40%, 뭐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일화가 되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구나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내가 될 후보에 찍겠다라고 한 생각이 강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것은 아무래도 김혜경 여사의 그 법인카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게 그 경기도 지역, 즉 이제 법인카드도 경기도 이슈니까 해당 네네. 지역에 민감하게 반응했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장동 같은 경우는 너무 커요. 이게 뭐 몇천억 막 조 단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그런데 법인카드 같은 거는 12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해도 이거는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등심에 초밥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하는 건데, 야, 그런 것까지도 저렇게 해먹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갖다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지율의 추세가 계속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이제 김혜경 씨 관련된 리스크 등이 해당 지역 경기와 서울에서 민감하게 좀 반응한 것 같다라는 정영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해석이었습니다.